30강, 이번 시간에는 30강 용신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리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용신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죠. 정말 어려운 것, 그지? 그 다음에 또 초보들은 용신이 뭘까? 저도 이제 왕초보 때는 도대체 저 용신이란 말이 뭘까?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감을 잘 못 잡겠고 이런 시간을 저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신을 좀 더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다는 용신인데요. 제가 하다 보니까 용신을 나름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는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용신을 3년이 돼야지 용신을 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벌써 이제 그 30강쯤 하면은 원래 제가 이제 정상적 강의를 하면은 한 4개월쯤이죠. 4개월 정도에서 용신에 들어가는데 그 용신은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만 공부를 하면은 용신은 그렇게 어려운 종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신보다는 운세 대입이 어렵고요. 또 운세 대입과 그 운세를 설명하는 방법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용신은 빠른 시간에 이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그 고비를 넘는 방법은 개념을 잡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용신이 뭐냐는 거죠. 용신이 뭐냐? 용신은 기본 이제 그 기본 개념이 뭐냐면은 그 운세를 대입하는 잣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명식을 공부했죠. 그치? 여기서 일간을 중심으로 어떤 십성이 포진이 되어 있고 그 십성들 간에 뭐죠? 상생상극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기질을 갖고 태어났다. 그 기질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기질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덤빌 것이다. 그죠? 이것이 우리는 그 사람의 타고난 명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명식 세우기 할 때 밑에서 뭐죠? 이런 것을 썼죠. 대운 작성법을 했죠. 4대운이다. 그러면은 14, 24, 34, 44 이렇게 쭉 나가죠. 자, 이것을 뭐죠? 운이라 그러죠. 운이라는데 특히 여기다가 뭐죠? 대운을 붙인 대자를 붙이는 이유는 그지? 운세가 하나의 큰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운이에요. 그러면은 이 용신을 바탕으로 이 운이 10년 단위로 바뀌죠. 이 운이 어떤 운인가? 즉 다시 말하면은 이때 10년간이 24세부터 33세까지가 10년인데 이 운이 좋은 운이냐 나쁜 운이냐 그죠?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용신입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운명학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지? 어떤 기룡의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그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용신이 중요한 거예요. 운을 보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자 용신을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용신은 사주의 눈이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태풍의 눈이라고 하죠. 그죠? 사주의 눈이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어떤 눈이냐? 우리는 이제 용신을 이제 부를 때 우리는 오행을 붙여서 부릅니다. 자, 용신 이름에다가 앞에다 오행을 붙이죠. 수용신, 화용신 이렇게 하죠. 그럼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일간을 제외한 나머지 7개의 다 뭐죠? 오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행. 그 오행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에 부합된 오행을 우리는 용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죠.
중요한 사주의 눈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용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그지? 용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 사람의 운세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요. 흐름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용신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어디가 용신이냐? 그에 따라서 뭐냐면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냐? 간단하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좀 순조롭게 가냐? 아니면은 뭐죠?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가냐? 잘 되고 못 되고 관계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일이 잘 되고 돈도 잘 버는데 항상 뭐죠? 힘들게 삽니다. 몸도 육신이 고단하죠. 힘들게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지만은 뭐죠? 일을 쉽게 풀어갑니다. 그죠? 또 어려운 데 되면은 어떻게 풀려나갑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한번 느낌을 잡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는 걸, 그지?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용신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용신이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다. 그지? 뭐냐면은,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억부용신을 위주로 할 겁니다. 억부용신이죠. 할 건데, 그 외에도 뭐냐면은, 병약용신이라는 놈이 있고요. 뭐, 통관용신,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우용신은 이런 특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격이라는 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격국용신이라는 놈도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따지면은 주로 이제 억부용신과 격국용신을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선을 끊고 이 격국용신 부분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격국용신을 알아야지 이 용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격국용신을 우리가 그죠? 사용하는 것을 또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대다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정통명리다. 그죠? 나는 정통명략을 했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통이란 말에 대해서 상당히 뭐죠?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정통이냐, 전통이냐. 이런 문제죠. 제가 볼 때는 정통이 아니고 전통 같습니다. 그죠? 그냥 쭉 내려간 거죠. 뭐냐면은, 정통이란 것은, 그지? 정말 이게 답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 답일까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명리를 해석하는 방법은, 명리의 가장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겠죠. 세월이 흘러도. 그 변한다면 뭐죠? 진리가 바뀌는 거와 똑같죠. 그렇지만은, 그 기본 원리를 가지고, 해석하는 이런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명리 원리 공부하더라도 옛날에는 뭐죠? 지금과 다른 점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명리가 동양에서 만들어졌던 시절에 아마 그때 동양에도 서양처럼 뭐죠?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죠? 천동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천동설을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계절이 왜 생겼냐?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옛날에 우리 전통에서 아주 대명리학자라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죠? 명리를 하지 않고 학교만 조금 다니셔도 뭐죠? 지구의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뭐죠? 사계절이 생기고 있다. 그 다음에 지구란 놈도 거대한 하나의 뭐죠? 땅덩어리인데, 북반구와 남반구가
계절이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등등. 그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죠?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지구 남반구에 있는 아르헨티나라든지 호주라든지 그쪽에서 태어난 애들은 과연 사주가 맞을까? 그지? 맞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름에 돼 그쪽은 겨울입니다. 겨울의 기운을 갖고 있다, 그 동네는. 그죠? 그때 기운을 갖고 태어난 거니까 안 맞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또 오류가 가 있는 부분들은 미국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그놈을 시차를 계산해가지고 한국 시간으로 바꾸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조금만 생각하면은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미국에서 밤에 태어났습니다. 그걸 한국 시차로 계산하면은 여기 낮이 됩니다. 그럼 걔는 미국에서 뭐죠? 밤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한국 기운으로 바꾸다 보니까 낮 기운이 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통이란 말은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말이고요. 격국용신은 전통적인 오래된 그런 용신법입니다. 근데 제가 왜 격국용신을 쓰지 않나 하면요, 격국은 우리가 뭐죠? 그다음에는 정관격, 평관격,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인수격, 식상격, 식신격,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하나의 틀, 무슨 격, 이 사람은 그 기운이 강하다는 얘기죠. 이러면 정관격 같으면은, 이 사람은 뭐죠? 공직에 나갈 사람이다. 그지? 이 사람이 뭐죠? 정제격이라면은 장사하면 되겠는데, 이것이 아마 격국용신의 큰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옛날하고. 지금은 뭐죠? 정관격이라고 다 공무원 시험 공부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장사한 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건 하나의 틀을 지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못 벗어나니까 대다수 어떤 명리 선생님들도 보면은 명식을 보면서, 이 사람은 뭐죠? 의사할 팔자다. 그지? 그 사람은 뭐죠? 공무를 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업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정해져 버립니다. 이거는 옛날에 직업이 분화되기 전에 안 했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만약 이 사람이 장군감이다. 평관격이다. 그죠? 기도 세고. 그러면 옛날에는 뭐죠? 장군 낼 확률이 높았어요. 왜냐하면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죠? 무술을 잘해요. 지금 신분이 별로 안 좋아도. 그럼 이 사람이 우연히 뭐죠? 옛날에 전쟁이 많았으니까 전쟁에 나가서 뭐죠? 사람을 막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많이 죽여야 장군이 되지. 그러니까 저놈이 싸움을 잘한단 말이에요. 내 옆에 부하장수를 두고 싶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뭐죠? 거기서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배우면서 이 사람은 성진하게 되죠. 그 나중에는 뭐죠? 경력을 더 쌓으면 장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장군들은 기본적으로 뭐죠? 근골, 근력이 강하고, 그지? 이 무기를 잘 쓰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장군입니다. 가끔씩 뭐죠? 가끔씩 문관들이 타이틀만 전쟁 때 나가서 뭐죠? 하는 법도 있었는데, 지금만 볼까요? 지금 대한민국에 장군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 장군들이 뭐죠? 다 기골이 장대하고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몸으로 싸워야 됐기 때문에 기골이 장대해야 됐습니다. 지금은 무기가 발달됐어요. 뭐죠? 지금은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병들이 안 갑니다. 그죠? 여기서 게임하듯이 전차를 넣어가지고 뭐죠? 조종합니다. 그지? 그런 전자장비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뭐죠? 개념이 옛날에는 뭐죠? 막 육군이 밀고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근력이 강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머리가 똑똑하고 판단력이 있고, 그죠? 계속 뭐죠? 발전된 그 전략들을 섭렵할 수 있는 사람이 성진해서 장군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었죠. 대물림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어느 정도 맞다고 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직업, 그죠?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공무원 하다가 나와서 뭐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장사하다가 안 돼가지고 뭐죠? 공무원 시험 치고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타고난 격이 뭐다. 그죠? 그렇게 규정 짓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복잡한 세상을 담아내기에는 격국용신은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봤던 거죠. 그지? 그래서 격국용신이 틀렸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저는 시대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근데 대다수 분들이 이 용신에 헷갈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명리서적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용신에 들어가면은 다 격국용신과 억부용신을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죠? 물론 마지막에 가면은 똑같습니다. 그래 같아야 되겠죠?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같아야 되지만은 과정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타협에 가지 않을 때 이 두 개를 같이 하면은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쪽을 버리자는 거죠. 뭘 버리겠냐? 저는 억부가 더 시대상에 맞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풍정 심리사주학에서는 억부를 핵심으로 쓰게 됩니다. 물론 또 역사적인 그런 특성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그런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약용신이나 통관용신은요, 이름은 이 병이 있으면 약이 있다는 것이고, 통관은 뭐죠? 극한 사이에 들어가서 뭐죠? 통관을 시켜주는 것이죠.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죠. 근데 답이요, 억부용신과 거의 같아요. 억부용신이 만약 수용신이라면은 병약용신이나 통관용신도 거의 수용신이 되는 거죠. 그럼 구태여 머리 아프게 이것을 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억부용신 설명할 때 이거는 뭐죠? 병약의 관계다, 통관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조우용신도 문제예요. 조우용신도요. 이것도 요즘 왜 이제 상당히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있는 대구 같은 데도 보면은 어떤 게 유행하냐면 여러 가지 이제 명리 방법이 있죠. 있는데 흔히 말하는 뭐 형상법이라든지 뭐 물상론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뭐 많이 돕니다. 이것이 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뭐죠? 문제점이 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 조우용신이 역시 억부용신과 대치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다 보면은 억부용신의 조우용신의 조우법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그 궁통보감인데요. 원래 그 원전은 난강망이죠. 궁통보감인데 이 궁통보감을 보다 보면은 모든 게 뭐죠? 조우로만 봐버립니다. 그지? 그러면은 조우법은 이 명식이나 이런 부분을 해석하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은 됩니다. 왜냐하면 사계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지만은 용신에까지 이걸 너무 깊이 적용하면은 상당히 이 혼란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우법은 간간히 명식을 설명한다기나 그 다음에 우제 대입할 때 적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지만은 조우용신법은 아주 일부만, 극히 일부만 하겠습니다. 이 일부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겨울에 금인 경우, 그죠? 여름에 목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억부법 해가지고 뭐죠? 잘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보니까 이 부분은 억부에 대한 그죠? 예외 규정으로 외격이라 그러죠. 예외 규정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종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균형이 대다수 명식은 균형이 약간 틀어져 있는데요. 이 종격은 완전히 틀어져 있는 명식이 있습니다. 이런 명식은 억부법으로 설명을 잘 못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종격은 따를 종자입니다. 종격이라는 것을 만들어놨는데 적정서의 종격이 상당히 이제 중요시하게 다루죠. 다루기 때문에 또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 종격에 뭐죠? 심취에 대한 분도 많습니다. 근데 종격을 너무 깊이 들어간다기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종격으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혼란이 오다 보면은 제가 가장 이제 염려하는 부분이 운세 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끼워 맞추기 방법입니다. 그 끼워 맞추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정확하게 기본 개념은 어떤 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격은 제가 나중에 1시간 만에 정리를 해드립니다. 어떤 선생님은 종격을 6개월 공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6개월 배운 분도. 제가 1시간 만에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억부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억부용신법이죠. 자, 억부용신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뭐죠? 이 개념을, 글자를 뜻을 이해하면 됩니다. 누를 억자고 띄울 붙자입니다. 그죠? 눌러주는 거와 띄워주는 거.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죠? 누른다는 얘기는 누군가 튀어오르니까 눌러줘야 되겠고요. 또 띄운다는 얘기는 누군가 쳐져 있으니까 뭐죠? 올려줘야 되겠고. 이런 용신법입니다. 그래서 억부용신법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걸 알고 들어야 됩니다. 균형이다. 균형의 문제다. 그지? 균형의 문제다. 균형의 문제가 뭐냐면은, 균형의 문제가, 억부법의 균형의 문제는 시계로, 저울로 보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울로. 여기다가 뭐죠? 인성과 비겁. 여기다가 식재관을 딱 놓고 봅니다. 그죠? 명식에서, 이런 명식에서. 즉, 여기서 인성과 비겁이 많냐? 그지? 더 강하냐? 그 다음에 식재관이 더 강하냐? 이 부분을 따지는 겁니다. 그지? 따져서 이제 용신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균형이 안 잡혀 있는데 균형을 잡는 부분을 하나 오행을 정합니다. 그지? 정하면은 그 용신의 역할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사주의, 그죠? 사주 주인, 즉, 일간이죠. 일간의 머슴이다. 이 표현이 좀 마음에 드는 표현 같아요. 머슴은 뭡니까? 주인을 위해서, 그죠? 모든 일을 하죠. 아주 고마운 사람이죠. 주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하면은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용신은 뭐죠? 용신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만일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있는 용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용신이, 머슴이 약하다면은, 어떤 게 약할까요? 이 글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약하면은 뿌리가 좀 약한 거라든지, 그지? 그 다음에 옆에서 그걸 빤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용신이 약한 거예요. 그지? 저는 이제 용신이 약하면은 머슴이 뭐죠? 다친 거예요. 부실한 거예요. 그 머슴이 부실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해야 되잖아요. 머슴이 앞에 누웠으니까. 그러니까 뭐죠? 살아갈 모습에 용신이 약하면은, 이 사람은 뭐죠? 일을 남한테 못 맡기는 거예요. 왜? 이 부실한 모습한테 일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내가 직접 해야 되죠. 그래, 내가 살지. 그러니까 용신이 부실한 사람은 뭐든지 뭐죠? 일을 남한테 못 미루고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근데 용신이 튼튼한 사람은, 나는 약하더라도, 주인은 약하더라도, 용신이 튼튼한 사람은, 그죠? 일할 거 있으면, 큰일 있으면은, 무슨 맡기고 뭐죠? 자기 놀아요. 그 살아보면은 그냥 살랑살랑 노는 거예요. 무슨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용신은 역할이, 그죠? 일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명식 중에서 인성과 비겁이 많냐, 식재관이 더 많냐, 아니면 강하냐. 여기에 따라서, 그지? 용신을 판단하는 법을 우리는 억부용신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억부용신법에서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억부용신에서 가지고,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개념을 잡아야 돼요. 억부용신에는. 그것을 강하다, 약하다를 가장 먼저 찾아야 돼요. 균형의 문제니까. 그래서
그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신강, 신약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지? 신약한 명식이다. 심각한 명식이다. 이런 얘기를 앞으로 듣게 됩니다. 그지? 그러면은,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강, 신약의 용어를 정리해보자. 그지? 그래서 책을 다 뒤져보니까 이 신자가 이런 신자를 쓰더라고요. 몸신자. 자, 몸이 강하다, 몸이 약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주가 그죠? 여기서 인성 비급이 많아서 강하다, 약하다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얼핏 보면은 아주 맞는 얘기 같습니다. 저는 운세 대입을 잘 못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강신약의 개념을 잘못 잡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흑법법에서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균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균형. 이 균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살펴보면은 이 신자는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저는 왜 그러면 이 사주가 그냥 몸이 강하다 약하다 그러면 구태의 신자를 쓸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그냥 강사주, 약사주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질문을 합니다. 우리 현장 강의 때, 자, 명리 공부를 좀 하신 분한테 질문을 하죠. 신강, 신약하고 강약의 문제가, 강약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느냐, 다르게 쓰느냐, 한번 설명해봐라. 이걸 구별을 잘 못하십니다. 아마 상당히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한테 물어도 얼핏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 신자를 매울 신자로 쓰자는 거죠. 신남의 신자죠. 왜 이 신자를 쓰냐? 그지? 그럼 이 신자를 쓸 때를 한번 우리가 쓰는 용도를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프로야구 하지 않습니까? 프로야구가 이제 오늘 삼성과 롯데가 한판 붙는데, 자, 12회까지 연장까지 갔는데 계속 0대 0이었어. 그지? 마지막에 마지막에 12회 말에 그죠? 이성엽이가 홈런을 날려가지고 1대 0으로 굿바이 홈런 쳐가지고 이겼어요. 10몇 회까지 가는 연장 끝에.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 삼성 라이온즈가 롯데한테 1대 0으로 15대 연장 끝에 신승했다. 이런 얘기 합니다. 이때 한자가 이 신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삼성이 이기긴 이기지만은 매운맛 봤다는 얘기죠. 그지? 그래서 이기더라도 겨우 이겼다고 하지만은 승부는 났지만 사실 무승부는 다름없지 않습니까? 거의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거로 치면은 이거로 치면 거의 신강과 신약이 51대 49로 아주 막상막하요. 그렇지만은 이만큼 많으니까 그래도 얘쪽 소리를 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럴 때 이게 신강이에요. 만일에 반대로 여기가 49고 그죠? 힘을 빼는 부분이 51이다 말이에요. 식재관이 51이다. 그러면은 이만큼이 식재관이 무겁죠. 그럼 이거는 신약이거든요. 신약이죠. 이만큼 때문에. 그죠? 요렇게 균형을 잡을 때 신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강약은 뭐냐? 자, 49대 51로 신약이지만은 49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상당히 강하죠? 이만 돼서 신강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강한 사주예요. 그죠? 이거 개념을 확실히 잡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운세에 대비해서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지?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합니다. 용신의 기본 개념에서. 그래서 뭐냐면은 신강, 신약은 객관적인 개념이고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균형에 철저히 맞춰야 됩니다. 초점을. 근데 강약이라는 놈은 상당히 좀 주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저는
강으로 보는데 강한 사주다. 신약이지만은, 그지?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뭘 강할까? 어차피 신약이기도 한데 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지? 그래서 뭐냐면은 이 부분은 사실은 거의 뭐죠? 거의 기계적 대입이 됩니다. 객관적 사실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강약은 주관적인 개념이잖아요. 이 주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차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경력이 좀 있는 저하고 경력이 좀 부족한 선생님들하고 운세 대입을 하면은 비슷한 용신인데도 갖고도 그 올해 운세를 분석할 때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지? 차이가 나는 게 이 강약을 보는 시각, 주관적인 시각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빨리 공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세월이 흐르면서 감각을 쌓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강신약에 아주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럼 신강신약을 인성과 비교로 찾는다면은 자, 상당히 어쩌면 쉬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은 명시를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명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 명식은 일간을 제외하면은 7개가 나오죠. 그러면은 분명히 뭐죠? 4대 3이나 5대 2나 6대 1로 뭐죠? 승패가 나거든요. 개수로 따진다면은. 그러면은 신강신약이 뭐죠? 상당히 나누기가 쉬워지죠. 숫자만 따지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자, 이 명식을 보면은 한번 따져볼까요? 지금부터 빨리 뭐죠? 용신에 들어가면은 명식을 보면서 여기서부터 쫙 보면서 뭘 찾아내야 돼요? 인성과 비급을 찾아내야 돼요. 그지? 그래서 제가 10성을 바꾸는 훈련을 많이 하시라는 이유가 이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쫙 보면서 뭐죠? 아, 이놈 인성이고, 이놈 인성이고, 이놈 비급이구나. 그럼 여기는 뭐죠? 힘을 도와주는 신강할 수 있는 요소가 인성과 비급이 3개. 그지? 나머지 뭐죠? 4개는 자동적으로 힘을 빼는 식재관이 되겠죠. 4대 3 나니까 결정 난 거예요. 어떻게?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 더 쓰면 뭐죠? 2개밖에 없어? 5대 2로 결정 나죠. 왜? 4대 4는 없으니까. 그지? 자, 이렇게 하면 정말 쉽겠죠. 쉬운데, 왜 이제 여러분의 예를 먹는다면은, 글자는 이렇게 7자 있는데, 이 글자의 뭐죠? 중요도가 다르다. 그죠? 즉, 땅값이 다른 거예요. 응? 서울의 강남의 땅 한 평하고, 대구의 뭐죠? 바늘땅 땅값은 상당히 서로가 비싸다 생각하지만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럼 어디가 땅값이 가장 비싸냐? 월이 비싼 거예요. 자, 월이 비싸다 그러니까 모든 게 월이 제일 센 줄 압니다. 제일 좋은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힘을 받을 때, 할 때는 여기가 셉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순간적 어떤 일을 해야 될 힘을, 에너지 내는 힘은 여기가 더 셉니다. 그죠? 무조건 이 부분이 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천간에 있는 요 부분을 1로 볼 때, 이 부분은 뭐죠? 2.8이다. 그죠? 크기가, 땅값이. 이게 공시지가라 생각하면 되게 비싼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은 약 1.9다.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0.8이다. 그지? 여기는 멀지만은 지지니까 0.9다. 여기는 좀 가까우니까 1.1이다. 그죠? 이렇게 본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이 2개 때문에. 그죠? 이걸 계산하는 분이 계십니다.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죠? 이거 3이고, 이거 2이고, 나머지는 1입니다. 조금 감각을 줘서 저를 붙여봤습니다. 자, 인성과 비급이 있다 그랬죠?
인성과 비급이 힘을 내는 거죠. 그지? 그게 있으면은, 그래서 어디인가에 인성과 비급이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땅을 얻었다, 샀다, 득했다, 그럽니다. 득했다. 그러면은, 이 가장 비싼 땅을 샀는데, 이 자리는 우리가 월령이라 합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우리는 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비싼 땅, 일지. 여기를 덕지라 합니다. 나머지 전부 다 비싸죠? 이름을 제가 도토리라 붙이겠습니다. 그지? 이 도토리들은 뭐죠? 덕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덕령, 덕지, 덕세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그러면은, 자, 신강신약에서 대다수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신약사주가 약 80%입니다. 신약사주가. 신강사 20%밖에 안 돼요. 이건 세상의 법칙이죠.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강사주는 강하니까 사자다. 그죠? 그 다음에 신약사주는 토끼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선생님들은 질문하면서 선생님 이명식이 사자예요, 토끼예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지? 그럼 사자가 뭐죠? 80%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남아 맨날 싸움하다가 멸망합니다. 토끼가 80% 돼야지 뭐죠? 사자가 토끼 잡아먹고 살고, 여기는 뭐죠? 80%라는 얘기는 번식률이 높고,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죠? 신강사주는 좋은 것이고 사자라고, 신강사 나쁜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신강의 20%를 찾아내면은 나머지는 다 80%는 신약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강의 조건을 보자고요. 첫째 뭐냐면은 비싼 것 다 얻었어. 그지? 3, 덕령, 플러스 덕지, 2. 이것만 해도 뭐죠? 5잖아요. 저 다 더하면 10이거든요? 반쯤 찼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신강일 수도 있고 신약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 플러스 하나 더 붙이면 뭐죠? 덕세를 하나 붙이면은, 도토리 하나 붙이면은 신강이에요. 확실한.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덕령을 했어요. 3점짜리. 덕령을 했는데 덕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뭐죠? 도토리에서 채워야 돼요. 5만큼을. 도토리에서 2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덕세가 2개 이상. 2개일 때는 신약할 수도 있고 신약할 수도 있습니다. 신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덕령을 하지 못했어요. 덕지 2점짜리를 땄어요. 덕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신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토리가 3개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덕세가 3, 3개 이상 되면은 신강할 확률이 높을 뿐입니다. 반드시 신강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은, 자, 이거 말고는 뭐죠? 다 신약입니다. 가끔 뭐냐면은 이 2개를 못 따도 도토리 5개만 뭉쳐도 신강할 수가 있는데요. 극히 드뭅니다. 여기까지 마시고, 그러면은 왜 덕지했는데 세력이 3개인데 이거 신약도 될 수, 신강 될 수 있냐? 이게 2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생각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있는데, 그죠? 덕지가 돼 있는데, 덕세가 돼 있는데, 아니면 덕령이 돼 있는데, 양쪽에서 그걸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또, 여기에 뭐, 도토리가 있는데, 이 도토리가 뭐죠? 밑에서 그걸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세력이 하나 있지만은 상당히 약화됐죠. 그래서 제가 소수점을 붙여봤는데, 점수를 좀 빼면은, 그죠? 신약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응? 또 어떤 사람은 덕령을 했는데, 옆에서 뭐죠? 도와주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고요.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은, 지난 시간에 했죠. 지지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지토. 왜? 진술충민은요, 진술충민은 뭡니까? 같은 외형상은 다 토지만은 내면에는 뭐죠? 목화금수로서 달라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뭐죠? 일간한테 뿌리가 되냐 안 되냐. 이래서 뭐냐면은 인성이 만약 토 같은 경우에 토생금 되면 경금이지 않습니까? 지지에 진토 뭐죠? 뭐 미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뭐죠? 숫자는 엄청
덕 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덕을 못한 거예요. 그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강, 신약을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용신의 가장 기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피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어보시면서 머릿속에 개념을 잡고 따라오시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한 번 더 들으시는 게 낫겠죠. 자, 우리가 용신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뭐죠? 용신에 따라서 우리는 뭐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힘이 있는 용신을 좋은 용신이잖아요. 힘이 없는 용신을 안 좋은 용신이잖아. 그러면 좋은 용신, 안 좋은 용신을 따져보자고요. 자, 좋은 용신은 뭐죠? 좋은 용신은 플러스 쪽에는 첫째 뭐죠?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근이 있어야 된다. 밑에, 그죠? 자기를 도와주는. 그러면 좋은 거단 말이에요. 힘이 있죠? 그 옆에서 도와줘도 되죠. 꼭 뿌리가 아니더라도. 옆에서 힘을 도와주면 좋은 용신이죠.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급적인 뭐죠? 천간에 있는 용신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나타나는 아니지만 뭐냐면은 천간은 우리가 제일 첫날 뭘 했습니까? 천간은 기니까 빠르단 말이야. 그죠? 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슴이 뭐죠? 머슴이 좀 재발해야 되겠죠. 느린 것보다는. 그래야지 내가 좀 일이 좀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천간에 있는 놈이 좀 나을 것 같다. 그지? 두 번째 뭐냐면은 세 번째는 천간에 있더라도 아니면 지지에 있더라도 일간 주변에 있는 용신이 훨씬 더 좋다. 왜냐? 머슴인데 뭐죠? 이 주변에 있어야지 머슴이 뭐죠? 부려먹기가 좋죠. 용신이 여기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있으면은 이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슴이 저 멀리 있으니까 뭐죠? 막 불러야 되죠. 마당새야 이리 오너라 하면서 불러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가까이 있으면 뭐죠? 마당새야 나무 좀 해오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간 주변이 좋다 이런 얘기죠. 이게 좋은 용신이죠. 주로 또 네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 더 붙인다면은 보호되어 있는 용신이 좋다. 그지? 보호는 뭐냐면은 자 목이 여기 있으면은 보호되는 두 개가 있어요. 나하고 생관계. 목생화하거나 화가 옆에 있거나 그지? 옆에 뭐죠? 수가 있긴 하면은 좋습니다. 왜냐? 목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금이거든요. 그지? 그래서 운에서 와서 뭐죠? 용신을 막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화가 있으면 뭐죠? 미사일을 쏴서 떨어뜨리죠. 여기는 뭐죠? 이놈을 이렇게 돌려서 빼버리죠. 이것을 통관이라고 그래요. 요거 보호됐으면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안 좋은 용신이 뭐냐? 첫째 뭐냐면은 극받고 있다. 그죠? 극받고 있다. 옆에서 뭐죠? 옆에서 극받고 있으면 무슨 다친 거예요. 그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가 반대죠. 근이 약하다. 그지? 근이 약하다. 뿌리가 없어. 그 뿌리가 없다는 얘기는 용신이 밥을 못 먹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죠? 멀리 떨어지기 당연히 안 좋겠죠. 세 번째는 합하고 있으면 안 좋다. 용신이. 천간이죠. 합을 하고 있으면 뭐죠? 용신이 연애하고 있는 거죠. 말을 지독하게 안 들어요. 이때도 뭐죠? 일간이 힘들어요. 일간은 힘든 거예요. 그 자체가 뭐 나쁘다 하면 안 돼요. 이런 합하우스도 안 좋아요. 또 어떤 게 안 좋을까요? 응? 네 번째는 지장간에 숨어 있어요. 지장간. 가급적 용신은 지장간에 있는 걸 잡진 않아요. 가급적이면. 또 지장간에 쓸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것도 다음 시간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장간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지 속에 짱 박혀 있는 거죠. 머슴이 뭐죠? 머슴이 저 돌쇠집에 가서 마당새가 거기서 앉아가지고 고스톱치고 노는 거예요. 그놈 이런 식이라 하면 어떡해요? 주인이 열받죠. 열받는 틈에
주인이 일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용신이 좋은 용신인지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자, 오늘은 뭐냐면은 용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신강시한 문제까지.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뭐냐면은 이 용신의 뭐죠? 활용. 그지? 이 용신이 활용이 뭐냐면은 희용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용신만 있는 게 아니고 희신도 있고요. 이 부분에서도 한 시간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념을 잡고요. 다음 시간에는 활용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면은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보시고요. 이 개념을 확실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